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사회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거래의 필요성부터 봅니다. 왜 국제거래가 필요할까요? 나라마다 자연환경 다르지요. 천연자원 종류와 양도 다르겠지요. 노동자본 기술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나라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생산 여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생산 여건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 뭐가 차이 난다? 생산비가 차이가 나요, 나라마다. 오케이? 그래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상품, 이것을 비교우위 상품 그러죠? 비교우위 상품 생산해서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상품은 생산하지 않고 차라리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국제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는 예. 이제 국제거래 양상은 갈수록 규모와 대상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납니다. 이렇게 확대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국가 간 경제 협력은 강화돼요, 약화돼요? 강화됩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WTO 그러죠. 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조정하지요. 그래서 자유무역은 더욱더 확대되고 국가 간 상호협력, 의존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죠. 자유무역협정도 FTA 그러죠. 잘 알아두세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무역 규모는 어떤가요? 더욱더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은 더욱더 활발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이런 말을 줄인 거예요. 뭔 말을 줄였냐 하면은 교환 비율 줄여서 환율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엇의 교환 비율? 화폐의 교환 비율. 이게 한 나라와 다른 나라 화폐 다르잖아요, 단위가. 그러죠? 바꿀 때 교환할 때 1대1로 안 바꿔요. 뭐 1원 주고 1달러 주세요. 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예를 들어서 1,300원 달러 그러면은 1달러와 1,300원을 막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필요해서 달러를 살려면 1,300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애안시장에서 대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돼요. 우리 수요 공급 법칙 배웠죠? 그거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환의 수요는 뭐냐? 수요,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욕구, 수요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살려고 하는 욕구, 수요예요. 그럼 물건을 왜 살려고 해요? 필요하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외환의 수요는 뭐냐? 그러면 외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쓰려고. 외환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100달러 바꿔갖고 내 금고에다 넣어놓으려고 바꿉니까? 아니죠. 쓰려고. 언젠가는 쓰겠죠. 외환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환 외국 화폐가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외환의 수요라고 해요. 이해됐죠? 네. 그럼 어떨 때 외환이 그냥 달러로 그냥 한정시킵시다. 어떤 때 달러가 나라 안에서 나라 밖으로 나갈까요? 외국 상품 수입할 때. 그죠? 물건 가져오고 달러로 대금 줘야 되잖아요. 자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또는 유학을 갑니다. 그죠? 달러 가지고 가야 돼요, 한전에서. 미국 가서 유학 갔는데 등록금 우리나라 돈을 주면 너 그래요. 달러 그래요. 달러로 달라. 그죠? 달러가 나가는 것이죠. 해외 투자나 외채 상환, 외채는 외국 정부한테 돈을 빌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달러를 갚아야 돼요. 그럼 외환의 공급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외환이 많아져요. 시장에 물건이 많아진 것처럼 외환의 공급이요. 어떨 때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냐?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할 때 물건 주고 물건값 내놔. 달러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관광 또는 유학 왔어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내 투자합니다. 차관, 정부가 정부한테 돈 빌리는 것을 차관 그래요. 더 입이니까 돈을 외국 정부한테 빌려왔다는 거야. 달러를 빌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외환의 수요 증가나 또는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올라요? 내려요? 상승하죠. 올라요? 상승이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다가 달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외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럼 이것은 환율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 구입하는데 사는데 처음에는 우리 돈 1,0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 2,000원을 줘야 돼. 똑같은 1달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오케이? 네, 오케이.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이해되지요? 이해해야지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못 외워요. 그러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수출은 어때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수치 가지고 예를 들어 줬었어요. 수출은 증가합니다. 이해돼요? 네. 또 이야기 줘요. 시간 없는데.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한다. 외우지 말고. 왜? 외우면 잊어버리니까. 네. 오케이? 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어서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 상승.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봐요. 10,000원, 나는 외국에 물건 수출하고 10,000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 확보가 되니까 몇 달러 받으면 돼요, 내가? 10달러 받으면 돼요. 근데 환율이 2,000원이 올라왔어, 1달러에. 나는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그럼 몇 달러밖에 못 받아요? 5달러밖에 못 받아요. 근데 미국 수입상이 처음에는 10달러 주고 수입에 갔고, 나중에 5달러 주고 수입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럼 미국 수입상은 그것을 자국, 소비자들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안 붙이고 판다고 해요. 10달러에 팔고 나중에는 5달러에 팔게 돼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옛날에는 괜찮은 물건 10달러 쓸만해서 샀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에요. 품질 똑같아. 근데 가격이 팍 내려서 5달러만 달래.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많이 사겠지요. 그러면 미국 수입상은 나한테 물건 많이 보내달라고요? 보내지 말라고요? 많이 보내달라고 하겠죠. 나는 물건 다 끌어 모아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두고 반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이 하락해요. 그런 이제 반대로 수출은 감소, 수입 증가.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됩니까? 완벽해요. 네. 그 나머지는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